1972년 5월 30일 일본 청년들이 이스라엘 공항에서 벌인 대학살의 날.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의 로드 공항. 평화롭고 일상적이던 국제공항의 풍경은 단 3명의 일본 청년들로 인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그날, 24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을 입은 충격적인 테러. 이 사건은 단순한 공항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공격의 시초이자 일본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의 국제연대가 만들어낸 충격의 날이었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그보다 한 달 전인 5월 8일 사베나 항공 572편의 납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동료 317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보잉기를 납치했지만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투입하여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 인원 2명이 사살되었습니다. 보복은 곧이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삼엄한 경비를 피해 아랍계 인원이 침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에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전혀 예상 밖의 임무를 선택합니다. 바로 일본인. 이들은 일본 내 극좌 조직 적군파 소속의 훈련병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의 국제의용병 자격으로 파견된 자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실행범은 오쿠다이라스 요시, 야스다 야스유키, 오카모토 고조. 이들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기를 타고 프랑스를 출발해 로마를 거쳐 로드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가방에 자동소총 VG-58과 수류탄을 감춘 채 입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여행 가방을 열어 무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승객과 공항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성지 순례를 온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알은 그들의 몸을 꿰뚫었고 수류탄은 파편과 화염을 퍼뜨렸습니다. 과학자이자 이스라엘 대통령 에브라임 카츠르의 형 아론 카츠르도 그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오카모토 고조의 체포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2명과 달리 죽지 않았습니다. 오쿠다이라는 경비병에게 사살되었고 야스다는 수류탄으로 자폭했습니다. 그러나 오카모토는 비행장 쪽으로 도망치며 마지막 총알을 소진하고 항공기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달아나다 결국 이스라엘 항공 직원에게 제압당하고 체포됩니다. 법정에선 그는 가짜 여권에 남바 다이스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오카모토는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국제혁명의 일부임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전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당시까지 무차별 민간인 테러는 거의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거셌고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자 보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와 일부 아랍 민중들 사이에서 오쿠다이라와 야스다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공항 보안의 역사도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없던 탑승 수화물 검색이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었고 공항 보안 요원들이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쿠다이라 등이 보여준 자살 공격은 지하드적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재해석되며 자살폭탄 테러의 전술적 기반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모토 고조. 그는 40년 넘게 레바논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국제적 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끝내 석방되어 돌아갔지만 전 세계의 기억 속에서 로드 공항 사건의 생존자이자 주범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남아있습니다. 5월 30일 공항에서, 그것도 일본 청년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벌인 총격 테러. 그날은 공항이 전쟁터가 되었고 세계는 민간인을 향한 폭력의 시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